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식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직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좀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상승세가 지속만 된다면 당장 내일 주말을 반납하고라도 우리 시장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다음 주 우리 시장 이 반등세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 기분 좋게 살펴보시죠. 네, 어제 연저점을 경신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양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2%대, 5%대 큰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보시죠. 코스피는 오늘 0.55% 상승 출발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2360선을 회복했습니다. 2.26% 크게 오르면서 236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어제와 동일하게 개인과 외국인은 양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은 이틀 연속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9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6,400억 원대의 물량을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0.71% 오른 719선에서 장을 시작해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 고점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5% 넘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75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도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오늘 기관은 1,300억 원대, 외국인은 3,800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어제까지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던 환율이 오늘은 당국 개입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3.6원 내린 1,298.2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했는데요. 이슈가 있었던 섹터 위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공급 대란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의 최근 쉬어가다가 오랜만에 큰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도시가스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는 4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20%대 급등하기도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8%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 지었고요. GSE도 장중에 19%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6%대 상승하면서 4,9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LNG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5%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3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대한해운도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LPG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가스도 오늘 3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7%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중앙에너비스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9%대 급등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상승폭 조금 반납했지만 6%대 오름세 보이면서 22,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흥구석유도 5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지속이 됐습니다. 올해가 2차 원자력 붐의 초입이라고 밝힌 증권사의 리포트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도 시세를 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한신기계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대 급등세 보여줬고요. 또 종목들 살펴보시면 G2파워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7.74% 오름세 보이면서 37,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DTNC까지도 6%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설기계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12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에 재건 복구 관련한 건설기계 테마가 급등을 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테라사이언스가 3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14%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2,12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현대 에버다임 장중에 17% 오르면서 9,16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8,840원에 마무리 지었고요. 또 해인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10%대 급등세 보이면서 8,5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통해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제약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대체적으로 본장에서도 시세를 잘 냈었는데요. 시간 내에서는 이수앱 지수에 시선이 주목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장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성, 나영우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기분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너무 힘들다. 이제 좀 포기할까 싶었을 때쯤 누군가가 구명조끼를 확 던져준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오늘 정말 기분 좋게 새롭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네, 주제 살펴보시면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폭포 앞. 그쵸, 오늘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폭포 앞입니다. 아직 올라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언제 다시 폭포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밧줄, 튜브 같은 전략 오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스터디 위원님. 네,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상승세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오늘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투미와 다름없는 그런 매도를 보이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장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5%대 코스닥시장 기준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급등이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시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수반되면서 시장이 움직여줬어야 이거 강하게 상승할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래량이 조금 못 미치죠. 그래서 이 시장은 단기적 반등으로 일단 보고 추세 반등은 제가 다음 코너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지수 반등이 나올 수 있던 것은 어제 제가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께 어제 혹시 아마 제 공개 방송을 오후 4시에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시장 반등이 임박했다. 금요일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일부 투자자들 반응이 어떻냐.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죠. 종합주식 차트.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이 모습의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의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그랬냐.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그래도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드리면서 반등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이제 제가 반등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떻게 알고 이제 반등을 보이냐 그러면 일단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제.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가 나왔는데 1,300원대에서는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는 대로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하고 장막판 마지막 급락을 유도시키는 그런 전략.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문가 스터디만의 안목으로 봤었을 때 거의 반등 임박했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반등 임박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오늘 지금 방송 우리 채팅장에 한번 여러분들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정확히 여러분께 반등 시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 전략 역시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반등 어디까지 볼 것인가? 저는 1차적으로 8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0포인트 이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코스닥 시장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동향을 봐야 되는데 내가 외국인 동향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가장 큰 배경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그 전까지는 단기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종목, 이제 큰일 낼 종목들, 크게 한번 움직일 종목들 본격적으로 한번 매매보는 그런 타임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 위원이 시장의 반등을 예측하셨던 만큼 코스닥이 800선까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숨에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환율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환율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오늘은 우리 시장이 주요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크게 오른 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평소에 빠질 때는 또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너무 휘청거리고 변동성이 큰데 우리 시장 유난히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제 방금 이제 스터디님께서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스터디님께서 어제 이제 오후에 방송에서 오늘 급등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고수분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어제 급등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6개월이죠. 거의 뭐 전반기 후반기에서 거의 6개월 동안 이제 전 세계가 좀 피곤하죠, 시장이. 더구나 이제 미국 시장 하락 등으로 해서 상당히 힘든데 이제 가장 섹터는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많이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의 지지율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3일 전에 정부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적이었다가 3일 전에 부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달 반 만에 긍정에서 부정으로 나왔으면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의 주가 하락이 가장 심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부정표를 줬죠.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제 나섰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이제 제가 매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 체크, 외국인 체크, 개인 체크 하는데 어제 정부에서 무려 9,200억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강력히 오후 4시에 놀면 뭐하니에서 정부에서 개입을 했다. 정부에서 9,200억이 들어왔고 또 그 전에 일주일 전에 한 1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1조, 며칠 전에 1조, 어제 9,200억, 2조가 들었는데 1조만 더 들어오면 그때는 장이 폭발적으로 급등한다 했는데 오늘 정확히 보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거래소 코스닥 약 1조 2천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24년 경험상 약 외국인 기관이 3조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바닥입니다. 근데 여기서 5조 정도만 매수가 들어오면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확하게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폭등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TN 방송에 제가 또 여의도 주시장에 와서 분명히 말씀을 3번 이상 드렸거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거래소에서 코스피 거래소 월봉 차트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121선이다. 여기가 2250인데 여기를 찍으면 급등이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 전에 2240원을 찍고 급등하는데 지금 월봉상 꼬리를 달았습니다. 꼬리를.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꼬리를 달았을 때는 항상 급등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750포인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을 했어요. 자,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제가 MTN 방송에 나와서 5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700포인트 갑니다. 이게 보면 월봉상 121선 빨간 선입니다. 정확히 오늘 714포인트, 700 찍었는데 문제는 잘 보십시오. 121선 찍을 때마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월봉상, 우리나라가 항상 그 역사는 반복되고 주식도 반복되는데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121선을 찍었을 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700포인트지만 85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도 갑니다. 자, 딱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이제 여기에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개입을 했고, 자, 어차피 뭐 주식은 미국이나 한국이랑 똑같은데,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정책과 행정부 또 대통령의 수반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미국 나스닥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5년 동안 6,000포인트 있는 주식이, 나스닥 주식이 5년 동안 16,000포인트 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은 나스닥을 6,000포인트를 16,0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세계 1위 경제국가를 만들었고, 압도적인 이제 박수를 받았죠.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6개월 만에 16,000포인트가 10,000포인트 내려왔어요. 그래서 6,000포인트가 빠지면서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최악입니다. 또 경제도 최악입니다. 문제는 게 핵심은 뭐냐면 똑같은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5년 연속 종합지수와 주가와 경제를 살려놨고 바이든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재선이 안 되죠. 그래서 제 경험상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똑같은데 똑같은 대한민국, 똑같은 미국인데 그 정부, 대통령과 경제부 장관들이 어떤 철학, 어떤 행동,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가 그 나라의 힘이자 경제 그 주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정부가 잘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만에 2조를 매수했는데 제 생각은 이번에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이제 장이 급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래소 코스닥 급등이 나오니까 방금 도표가 어디 가서 죄송한데 급등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늘 외국인까지 붙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거래소 코스닥 급등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이제 오늘 뭐 개인들이 어제 그제 많이 신용 매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희망을 가지고 정부와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석 위원도 오늘 반등을 예상을 하셨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우리 양시장 모두 다 급등할 것 같다 전망 아주 밝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앞으로 더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나영호 위원님. 네. 위원님은 오늘 상승세를 두고 좀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아니 일단 다행한 부분이 오늘 저까지 이제 3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앵커님 제외하고. 근데 앞서 두 분이 워낙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니까 꼭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워낙 저희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저는 조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면을 좀 부각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들 올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야밤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주식 비중이 적은 사람이 누가 있고 현금이 많아서 내일 뭐 살까를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 정말 여러 가지 분석 내용대로 아주 폭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시장이 폭등하면 저와 함께하는 많은 우리 전후분들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만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이런 우려점들만 간단하게 좀 짚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율 부분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는 오늘 좀 걱정 요정이 좀 돼볼게요. 자, 일단 전문가들이 하반기 환율 전망을 좀 내놨는데 일단 1,310원에서 한 5.2% 그리고 1,300원대 한 36.8% 1,290원, 1,280원대에 거의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1,270원 미만에서 이제 좀 환율이 진정될 거라고 보는 좀 환율 전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연말에서 올 초에 우리나라 여러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기구들이 있고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좀 세울 때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얼마 정도 좀 영업이 좀 되겠거니라고 계획을 세울 때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출 기업이건 수입 기업이건 상당히 환율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올 초나 작년에 봤을 때 1,300원대가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1,300원 전후에 머무를 거라는 전망을 사실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우려하는 부분이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올리는 부분이죠. 뭐 말이 좋아 자이언트 스텝, 뭔가 자이언트 거인 뭐 좋은 느낌인데 금리를 막 올려버리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고통을 수반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건 결국 각 주요 정책 당국들이 하는 일은 뭐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설립 취지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나오다 보면 지금 먼저 그 원달러 환율 추이를 좀 한번 보면 그나마 다행한 부분은 상승하고 있는 폭 자체가 너무 가파르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IMF 때를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솟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뭔가 이게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 급전을 못 구하면 아예 흑자부도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환율이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우려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 우리 내부의 힘으로 극복을 하면 되는데 바로 제가 또 다음 장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엔화, 유로와 파운드와 이제 달러 대비해서 주요 6개국 통화를 좀 봤을 때 달러 자체가 좀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이 많이 오는 것을 미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달러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 헐값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원자재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출 기업도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입 기업들은 원자재도 올라가지 달러 가치 올라가지 그러면 양쪽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 연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또 증권사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난해 연말 연초에 증권사 대부분 이제 2022년 올 한 해 동안 최저가에 대해서 얼마를 써냈느냐 2,850이 최저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1분기, 2분기 장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이제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2,200선 얘기하는 것도 생겨난 건데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까지 증권사의 전망이 무슨 엿장수 젓가락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6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환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이 조금 진정되는 게 확인이 되어야 외국인 수급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 오늘 역할이 좀 걱정 인형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야간 이 시간에 해외 선물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인데 유가가 진정되고 천연가스가 많이 내려온 건 좋은데 이 내려온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좀 써가지고 자국 내 이제 공룡 기업들 비축유 좀 풀어라 굉장히 압력을 많이 가하는데 요 내용보다는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진정되기보다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원유 자체에 대한 수요가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사실 유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정이 말 그대로 제 걱정이 좀 너무 좀 기우였고 빨리 이런 부분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빨리 해소돼서 우리 시장이 다시 급등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만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딱 전고점에 아까 차트에 보듯이 머물러 있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죠. 항상 이게 증시 격언은 다 동물의 비유를 하는데 저 어스름 짙은 새벽에 4발 달린 짐승이 뚜벅뚜벅 걸어와요. 저게 나의 영혼의 친구, 내가 키우는 개인지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을 해치려는 늑대인지 너무 어둡고 둥치도 비슷하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움직임 나쁘게 얘기하면 데드캣 바운스의 관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판단이 틀리고 기우, 걱정인형, 쓸데없는 걱정이길 바라고 내일부터 또 폭등하기를 바랍니다만 조금 좀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현명하게 좀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영호 의원은 하반기 환율 전망이 걱정이 되는 만큼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새 위원들의 전망 참고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불안 요인이 또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건데요. 외국인의 수급은 원달러 환율과 큰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환율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위원님, 네,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4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근데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부터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은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선물이 들어오는 것은 항시 이제 5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5월 달에 시장이 어느 정도 지탱됐던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들어오면서부터 그랬거든요. 지금 6월 달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누적 선물 지수를 한 8,9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외국인들은 매매 특성상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선물 동향으로 봤었을 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환율 지금 13년 만에 뭐 1,300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불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이제는 수혜주를 찾아라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어제 1,300원대 가서 오늘 1,290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수혜주를 찾으려면 한 1,300원대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환율을 대하던 수혜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그 나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환율이 기라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원성적에서 환율 수혜주라고 보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철판 같은 이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혜주로 지금 분류는 되지만은 이것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시장이 어떤 포인트로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불리한 업종 같은 항공 업종이라든지 여행 이런 부분들이 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에 대해서 환율 관련한 수혜주를 찾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그다음에 1,300원대가 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원이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섹터, 그리고 오히려 불리할 만한 섹터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환율이 어제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네네.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리먼 사태의 충격으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300원대에 머물렀던 이후로 무려 12년 11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네. 좀 안정세를 찾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안정권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험이 항상 저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구간이 명관이다. 그러니까 경험이 명관이다. 난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대통령을 겪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항상 그 미국과 친할 때는 물론 환율 문제가 나오지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절.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많은 또 나라의 걱정을 많이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중국이든 아시아든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짱구가 아니다. 전 세계 대통령 장관들이 다 박사급이다. 또 그 많은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하지 가만히 있지 않다. 그래서 환율 문제가 나오면 물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보면 난 1,100원에서 뭐 1,25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150원에서 1,250원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1,300원 가더라도 일시적으로 한 두세 달은 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조절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은 자기 마음대로 환율 조정국이다 이런 말도 들었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1,200원에서 1,300원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서로 미국과 우리 한국이 윈윈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1,200원대는 뭐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환율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조선주가 좀 눈에 띄는데, 제가 볼 때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이번에 이제 LNG선이 사상 최대로 전 세계 1위가 우리 한국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LNG선 발주미 확대가 상당히 좀 순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조선업종 비중의 확대 의견을 뭐 제시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직접적인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통제하면서 이제 LNG선을 만들어서 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LNG선 운반전은 우리나라가 이제 독과점, 우리나라 일본이 독점적이죠. 기술력이 좋아서. 그래서 꾸준한 매출과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보이는데 차트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보면은 이 어려운 장에 상승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개월 동안 시장이 너무 어려웠고 대한민국 주식의 91%, 그러니까 2,300개 중에서 2,100개가 다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중에 현대중공업은 꿋꿋하게 11만 원짜리가 14만 원 갔어요. 약 30% 올랐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 현대중공업 보면은 요 근래 들어서 보십시오. 이 기관 쪽에서 거의 3주 연속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다겠지만 현대중공업은 현재 상승 추세에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어렵지만 바닥을 잘 잡고 있어요. 현재 바닥을 잡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기관 쪽에서 꾸준히 3주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율 문제로 고생하지만 또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현재 수출이 잘 되고 LNG선은 세계 1위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찾는 섹터가 한국의 LNG선이다. 세계 1위다. 발주 1위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또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을 보면서 관심 있게 대응했으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위원님이 또 꿀팁을 주셨네요. 지금 관련해서 위원님이 발주 소식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주들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나영호 위원님. 네. 네, 이렇게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아까 앞서 봤던 자료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아까 증권사 그 향후 대응 어떤 섹터가 유리할 것인가 아까 자료화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참 황당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황당하다라는 표현 먼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좋은 판단을 내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극단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이라고 해가지고 한 증권사 센터에서는 신용 투자자라면 즉시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투자 대신 장기 투자를 권고한다. 세 번째 하반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신용거래 즉시 해소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손절보다는 보유. 그래서 한 5개의 우리나라 이제 내놓으라는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지금 현재 개미들에 대한 조언이랍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이 부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신용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담보 비중이 우려되는 그래서 과거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이제 신용 잔고가 높아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벌써 몇 조 원 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신용 투자자를 전부 다 정리해라. 지금 극단적으로 팔아라 이 상황이라 그러면 신용이나 레버리지 투자의 성격상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포지션은 날아갔지만 내가 남아있는 현금은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정답입니까? 돈 다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내자라는 거는 절대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오늘 제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걱정 인형을 제가 맡게 됐는데 제 판단이 틀렸길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 1,300원까지 올 때도 강한 저항 없이 몇 년간의 최고점권까지 도래한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질적으로 잘 막아주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가 잘 반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1년여에 걸쳐서 제가 머니투데이 처음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고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인사를 드리게 된 게 제가 한 8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8월 달 3,400선이었던 게 지금 2,300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8월에서 6월 달까지 지금 벌써 종합주가지수가 얼마가 빠졌죠? 벌써 한 800포인트 이상이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800포인트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지금 저점이다. 지금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지금 반등을 해야 된다. 증시는 실물 기업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하방 경직이라든가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시 한번 2,800선, 2,900선, 2,700선에서 과연 2,300선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되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사 레포트를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발행된 건 다 보고 시간 좀 남고 컨디션 좋은 날은 외국계까지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안 보는 자료는 솔직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료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급격한 우리나라 증시가 2,300 어제 같은 패닉셀링을 동반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을 저는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모든 자료를 100%다 보는 건 아닐 테니까 제가 못 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굉장히 꼼꼼히 자료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측 불가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금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을 때 V자 변곡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안한 자리는 뭐 시장이 무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서 다들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장밋빛 전망을 꿈꿀 때다.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 강세는 오히려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2,440선을 넘어서고 나서 최소한의 우리 증시가 차별화되는 약세장에서 탈피하는 기술적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금 좀 남아 계시다면 꼭 좀 쥐고 계시다가 제가 이따 다음 이 안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쪽은 방어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나영호 의원의 보수적인 대응 전략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시장의 악재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내내 흘러내리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참 변동성이 너무 큰데요.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두면 든든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위원님, 네, 어떤 섹터의 종목 좀 좋게 보세요? 자, 지금은 시장이 네. 변동이 큰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기 트레이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담고 갈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복구 수혜주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왜?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어차피 평화 협상을 하든 전쟁이 종결되든 앞으로 평화 협상이라는 문구만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갈 수 있는 쪽 저는 전쟁 복구 관련 쪽에서 해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인. 차트나 한번 봅시다. 차트 보게 되면 오늘 60일 이평선에서 지지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거래량도 조금 수반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중기차 흐름은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해인 같은 종목들 보고 또 이제 하나 더 여러분께 첨언해 드린다면 그동안에 움직일 때 사료주와 그다음에 이 전쟁 관련주가 상반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사료주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움직일 가능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 위원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안에서 해인 좀 눈여겨보자고 선물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조금 전에 조선주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네네. 워낙에 바닥주를 잘 잡아내시니까 네네. 한 종목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선주보다 더 좋은 종목이 오. 또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주식이 폭등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삼형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알기로는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오늘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셀트리온에 살고 셀트리온에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에게 큰 이제 비행기를 한번 띄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셀트리온이 이번에 뭐 코로나19일 때 뭐 좋은 약도 개발했고 수출도 많고 하는데 드디어 좀 이제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차트를 좀 잠시 보겠는데요. 자, 그동안 거의 뭐 새토막이 났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들이 거의 뭐 새토막이 나서 참 가슴이 아픈데 어제 오늘 뭐 반대 매매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39만 원짜리가 거의 13만 원대까지 새토막이 났는데 오늘 보면 셀트리온이 장중에 거의 8% 정도 나왔고 오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장중에 11% 가까이 나왔는데 예전에 17만 3천 원짜리가 보시면은 거의 뭐 6만 원대가 왔습니다. 6만 원대. 그래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데 오늘은 제가 강력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딱 드린 거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외국인, 기관,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뭐 매수를 하는데 요즘 벌떼처럼 나왔습니다. 3주 동안 벌떼처럼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셀트리온도 보시면 셀트리온 뭐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이 엄청난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딱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은 지금부터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최소 20-3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매수 구간이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볼 때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신 분 희망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의원이 셀트리온 삼형제주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 만큼 희망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나영호 위원님.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 좀 좋게 보세요? 짧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이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짧게 보고 장중 대응이라든가 1박 2일 정도 아주 짧은 대응을 좀 권장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좀 강조드렸던 중따 지금 진행하기에 최고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원숭이 두창 우리가 주제로 다루면서 얘기 나올 때 지금 오히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제약바이오 보면은 뭐 셀트리온도 그랬고 일동제약도 그랬고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성장형 섹터가 최근 한 달 동안엔 오히려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악성 매물이 상당히 작을 수 있다는 측면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오늘 뭐 이 짧은 방송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겠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장중에 이 중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를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직접 함께할 예정이니까 우리 무료 노란톡방으로 좀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오늘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만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독일에서는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새로운 조치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소식 챙겨보시죠.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과 지켜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다음 달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7월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1.9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오르는데요. 3분기 전기요금도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시죠. 쌍용차의 인수제안서 제출 기한이 마감됐습니다. 입찰 서류를 검토한 후에 다음 주 중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데요. 본 계약은 이르면 7월 초에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누가 새 주인이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A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터디위원회 세아 메카닉스 한번 살펴볼게요. 진입한 지 6거래일 만에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목표가 9,000원 달성을 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현재 34% 가깝게 기록 중입니다.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근데 요즘에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3일에 추천했는데요. 그 가격선까지 거의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아마 반등 시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일 토요일 주말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6월 달 좀 큰 흐름이 나올 마지막 종목 내일 장에서 내일 주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많이 추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고요. 내일 주말에 공개 방송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최명성 위원의 범양건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이틀 만에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목표가 5,000원 가뿐히 넘겼고요. 3월 24일에 최고가 찍으면서 무려 86%대 놀라운 수익률 기록한 종목입니다. 위원님, 네네. 바닥에서 진짜 참 잘 잡아주셨다가 네. 요즘에는 좀 쉬어갔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 5% 급등을 한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간단히 이제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주 이제 초입에서 한 4,000원대 매수해서 거의 더블이 나왔는데 다시 제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범양건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니까 지금은 매수할 때니까 이 종목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86%대 수익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최명성 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나영호 위원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ETF 상품인데요. 어제 진입을 해서 이거래일 만에 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장중에 5% 가깝게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크게 수익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이제 어제 시가로 이게 편입한 기준이 되니까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자, 결론은 지금 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좀 반등을 할 때 의외로 소외받는 종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종목이 많은 분들은 종목군을 늘리지 마시고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약한 종목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하면서 센 종목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중심이 되는 시장 수익률 2배 정도 ETF가 또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ETF 상품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들 살펴볼 시간인데요. 스터디 위원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도 자,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오르비텍 원자력 테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될 테마주다 이렇게 보고 오르비텍을 말씀드리는데 이 오르비텍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은 잘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매수 가격을 5,500원으로 적어줬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5,700원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낮게 놔준지 이 이유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왜 테마로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내일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관심 두고 보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7,000원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명성 위원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꽃은 당연히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제가 추천하는데 이제 바닥 대비 위에서 17만 3천 원짜리가 5만 원대 세 토막이 났는데 오늘 정확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 벌떼처럼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급등이 예상됩니다. 오늘 11시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셀트리온 삼성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격 전략은 아까 전에 목표가 8만 원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8만 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영호 위원의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 오늘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233740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시장이 지금 반갑게도 또 미국장 반등하면서 야간 선물 시장도 한 1포인트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 인형, 걱정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고 시장 시원하게 반등할 때 또 걱정 한 번만 좀 더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종목들이 동반해서 올라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굉장히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의 2배 수익률 오늘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셔라 말씀드리고 매수 가격은 한 8,200원 현재 가격대 정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1차적으로 11,000원, 손절 가격은 7,000원 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영호 위원은 ETS 상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까지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현재 보면 이제 종합지수가 어제와 오늘 외국인 기간에 2조 원이 넘는 매수를 저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저는 이제 급등한다고 보는데 오늘 11시 무료 방송 오시면 셀트리온 삼형제와 또 바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세 종목 바로 30분 안에 공개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바닥 탈출할 세 종목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사진 아래에 있는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11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부터 꼭 오셔서 세 종목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미증시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일제히 1%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부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시장 오늘 반등세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